안녕하세요. 서라운 책자 박정민입니다. 오늘은 고에어 그리고 이용모 감독님의 트레일러닝 클래스에 참여하러 왔습니다. 이용모 감독님의 SRS 스튜디오에서 도봉산 입구까지 다같이 준비 운동을 하면서 가는 중입니다. 화이팅! 블랑켓하고 핸드폰은 대부분 필수 장비예요. 대부분 필수 장비인데, 그래서 저는 약간 핸드폰 좀 작은 걸 좋아하는 이유도 있지만, 트레일러닝한테 너무 커버리면, 부피가 커버리면, 이 핸드폰 자체가 너무 부피랑 무게를 차지하기 때문에 조금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렇게 좀 열심히 뛰고 싶고, 입상도 노리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 중고폰 같은 것도 있고 해서 60만 옮겨 담아도 되니까, 조금 핸드폰 너무 크지 않은 걸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벨트에다가 이 핸드폰을 넣어버리면 이게 핸드폰 좀 출렁이고 튀어나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서바이벌 블랭켓을 이 지퍼백이나 아니면 비닐봉지 같은 데다가 넣은 다음에 얘를 공기를 빼고, 그리고 이제 보통 트레일러닝 바지에 요새는 대부분 지퍼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허리 쪽이 제일 단단하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 무게가 나가고 부피가 나가는 거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벨트를 착용해서, 벨트를 착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거운 게 이제, 보통 시합 때 플라스크 2개를 챙기라고 해요, 2개. 그러니까 보통 이제 500ml짜리 1리터인데, 저는 대부분 모든 시합에서 2개를 다 채우진 않습니다. 하나를 채우는데, 하나도 다 채우진 않아요. 보통 한 300에서 한 250ml, 한 반 정도 채웁니다, 반 정도. 반 정도 채우는 이유는, 너무 많이 채우게 되면, 초반에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초반에는 대부분 트레일러닝이 스피드를 낼 수 있는 구간이에요. 스피드를 내고, 산으로 올라가고 하는데, 그 구간에 내가 불필요하게, 어떻게 보면 무게를 가지고 가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리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중급 정도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스피드를 낼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스피드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채우진 않습니다. 반 정도 채우고 그거 가지고 다음 CP까지 가거나, 아니면 날씨가 또 괜찮다고 하면 두 번째 CP 정도까지 무리 없이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휴대한 물만으로도 커버가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이 벨트를 착용하는데 무릎 2개를 가져간다 그러면은 이 벨트를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앞뒤로 출렁이고 하니까 몸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플라스크를 채운 다음에 물 넣은 다음에 항상 조금 더 빨아야지만 이 안에 있는 공기까지가 다 없어져요. 그렇게 해야지만 부피도 최소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바쁘다고 그냥 담지 마시고 항상 물을 채운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벨트를 타신 분들도 똑같아요. 물을 다 채웠으면 일부러 쭉 짜서 안에 공기를 딱 빼줘야지 얘가 원하는 위치에 딱 있습니다. 근데 공기가 너무 쳐져 있으면 얘가 많이 이렇게 출렁이게 되고 몸을 자꾸 흔들리니까, 뛰면서 우리 몸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 작은 것 때문에 많이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벨트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물 같은 거 뒤에다 넣는 게 좋아요. 뒤에다가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바람막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지퍼백이 짜서 최소화합니다. 부피를 최소화하죠. 최소화해서 이거를 땀에 젖으면 얘가 무겁기 때문에 얘도 이런 비닐에서 작게 만들어서 공기를 뺀 다음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 필수 장구로 들어가는 압박붕대랑 호각이랑 알콜솜이랑 데레밴드 이런 것들, 또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기본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밴드 같은 것도 대신에 좀 작은 걸로, 제일 작은 걸로 구해서 넣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제 이 개인컵하고 이제 플라스크 하나 더는 저는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넣어놓거든요. 근데 이게 얘네가 따로 놓으면 이 안에서 따로 놀더라고요.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2개를 합쳐서 넣으면 부피도 좀 줄어들고 이렇게 넣기도 편하고, 그리고 물론 이제 코스가 길어질 때는 개인컵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미리 CP 가기 전에 이렇게 빼서 개인컵을 빼놓고, 이제 물을 마시거나 내가 보급을 좀 따로 콜라나 이런 거 시원한 거 먹고 싶다 할 때는 그렇게 가는 편이고, 아니면은 짧은 거리는 그냥 이렇게만 해서 그냥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바세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냥 평상시 가볍게 뛸 때는 괜찮은데 열심히 뛸 때는 몸에 땀이 많이 나요. 땀이 많이 나니까 쓸리는 부분이랑 쓸릴 수 있는 부분에 미리 발라주는 게 좋아요. 젖꼭지 같은 거나 사타구니나 허벅지 같은데, 또 어떤 분은 또 이제 겨드랑이 같은 데도 쓸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옷 같은 데도 옷 때문에 옷이나 이런
베스트를 하시는 분들은 베스트 여기 때문에 여기가 쓸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우리가 조금 훈련을 열심히 하거나 시합을 나갈 때는 내가 좀 그런 불편함이 감소되는 부분은 미리 터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걸 안 하게 되면 후반부에 쓸리거나 하게 되면 그게 되게 불편하고 시합을 끝나고 나서도 회복할 때 이 작은 상처 때문에 회복 시간이 굉장히 좀 길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요새는 날이 덥다 보니까 이 전해질 같은 거 포도당 식용 포도당이나 아니면은 요거는 이제 학생인데 이 진통 소염제 같은 것도 트레일 러닝 할 때는 필요하더라고요. 아니면 또 뭐 개인적으로 마그네슘 같은 것도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이런 거 잘 몰라서 안 가지고 다니고 시합 때 안 쓰고 했는데 막상 시합을 할 때는 조금 더 힘드니까 중간에 진통 소염제 하나 정도 먹거나 요거는 이제 소금하고 이제 전해질 그런 알약 같은 거 씹어 먹는 건데 이런 것도 이제 준비를 하는데 예전에는 잘 몰라서 이런 것도 이 안에다 넣어놓으니까 너무 빼기도 불편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시합을 할 때 이게 이제 지퍼백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안에다가 이 알약도 까서 넣습니다. 넣고 얘를 어디다 넣냐면 이제 이렇게 이제 요새는 바지에 이렇게 이제 작은 이렇게 주머니가 이건 보호요 바지인데 작은 주머니가 있는 것들도 있죠. 근데 여기다 넣으면 달리면서 내가 이렇게 꺼내서 먹기가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넣고 마시고 먹고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면 내가 움직이거나 할 때 흘러나갈 그 가능성도 없고 조금 더 원하는 것을 내가 필요할 때 바로 먹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파워젤하고 이런 건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저는 항상 이제 운동할 때 잘 먹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잘 먹고 운동할 때 그러면 밥 많이 먹고 왔어요. 끝나고 많이 먹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되게 힘든 상황이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제 뭐 운동식품 같은 게 뭐냐면 조금 더 섭취가 빠르고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조금 더 좋게 만들어진 제품들이에요. 근데 이런 제품들이 시중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그냥 시합이 아니라서 안 챙기면 안 되고 운동하실 때도 열심히 먹고 힘든 상황에서 먹고 소화시키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시합 때도 이런 부분들이 눈에 가고요. 간단히 코스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서 한 2km 정도, 2.5km 정도 도로를 따라서 가볍게 조깅을 해서 갈 거고요. 거기서 이제 코스에서 순환 코스에서 이제 시작을 할 거고 코스는 이제 오르막 하나를 갔다가 다시 오고 오르막 하나를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건데 코스는 한 5km 정도 돼요. 5km 정도 되는데 여러분 각자 몸 상태에 맞춰서 훈련을 할 수 있게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런 방법을 좀 배워보시고 그리고 이 중국 교육을 한 번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올라가진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들은 걸 이해를 하고 오늘 훈련하시면서도 조금 해보셔야 돼요. 필요할 때 미리 녹음을 하고 필요할 때 이런 것도 꺼내보고 그리고 지금 출발 전에 각자 장비 점검도 한 번씩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준비되면 앞에서 단체 사진 한 번씩 이동하면 되고요. 항상 여유 있을 때 몸을 풀어주고 깨워주는 습관이 들여야 돼요. 감독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항상 몸 풀 때는 손가락, 발가락까지 다 골고루 풀릴 수 있게 해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게 물망대 이렇게 버벅 답답하니까 우리 친구 지금 어디서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미리 준비하세요. 힘이 많아질 수 있어요. 네. 제 몸 상태 맞춰서 이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눈이 빨리 따라가야 돼요. 눈이. 네. 방금 감독님이 주신 피드백이 이렇게 스피드를 낼 수 있을 때는 달리듯이 가도 중심이 뒤로 빠지지 않게 중심 계속 내려가는 방향으로 스피드를 쭉 내다가 내가 돌이 많거나 내가 너무 빠르거나 하면은 팔을 이렇게 옆쪽으로
돌이 많은 곳에서는 약간 이렇게 좌우 밸런스 잡아주면서 움직여주고, 좀 완만하다 싶으면은 팔을 앞뒤로 흔들면서 스케드를 올려주면은 다운을 할 때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비 온다고 해서 긴 팔도 있고 투명 렌즈로 바꿔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항상 트레일 러닝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저는 이 어필 코스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화이팅! 우리 갔다 한 번 더 올 거야. 화이팅! 화이팅! 오빠 이제 한 번 남았지? 갔다 한 번 더 올 거야. 귀여워. 여기? 선발팀은 방한점을 찍고 지금 돌아오고 계십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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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신 분들.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뷰가 너무 좋죠. 여기가 북한산 둘레길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풍경이랑 도봉산입니다. 지금 허리랑 발목 아픔 이슈로 무리하지 않고 관광 모드로 돌입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1회전 때 감독님이랑 대화를 좀 나눌 수 있어가지고 이런 어필 다운이랄 때 꿀팁을 많이 전수받아서 몸이 좋아지면 훈련할 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에 있을 서울 100K 그리고 장수 트레일런, 이제 서울 100K는 저는 10K 종목을 참여하고 장수 트레일러는 20K를 참여하기 때문에 진짜 이제부터는 좀 운동을 하면서 텐션을 끌어올릴 시기인 것 같아요. 항상 부상 조심하시고 달리다가 몸에 이상이 있으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아 시원해. 계단에서 할 수도 있고 집 같은데 그냥 뭐 싱크대 같은 데나 있고 이런 선반 같은 거 하나 놓고 하는데, 자 보세요. 일단 우리 몸은 이렇게 밸런스가 필요해요. 밸런스라는 건 좌우예요. 좌우. 자 보세요. 이렇게 왼발을 올리고 오른발을 올렸을 때 이게 똑같지가 않아. 똑같지가 않아.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좌우 밸런스를 맞추는 훈련이 필요하고, 일단 스텝박스로 하는 훈련이랑 맨 바닥에서 하는 훈련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일단 요거 스텝박스 딱 놓고 이제 선반이 이렇게 있으면 왼손을 내가 이렇게 짚었으면 오른 다리를 올려놓고, 오른 다리 올려놓고 여기서 쭉 하나 둘 셋 후, 하나 둘 셋 후, 하나 둘 셋 후. 올린 상태에서 멈추고 3초 밑으로 내리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쪽으로 했으면 반대쪽은 또 이렇게 하겠죠? 반대쪽은 이거를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반대쪽은 이 상태에서 항상 대각선 되게 하고 올리고 하나 둘 셋 내리고, 하나 둘 셋 내리고. 요거를 처음에는 10개씩 하고 잠깐 쉬어주고 10개씩 하고 쉬어주고.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어려우니까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세트는 10개 기준으로 해서 조금 낮춰도 되고 조금 높여도 돼요. 그리고 또 부족한 교육인데 많이 참가해 주시고 또 같이 뛰어주시고 또 서로 응원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